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우드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둘째 달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오늘 우리는 문제 렉처 하나 문제 풀면서요. 같이 분석하고 공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토플 학습이 아예 처음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토플 학습이 처음이다. 오케이. 좀 계시네요. 오케이. 어, 기본적인 설명 잠시 드리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달 그 후반부이지만 뭐 전반부 후반부 개별적으로 뭐 크게 상관은 먼저 뭐 후반부 먼저 듣는 분들도 있고 전반부 먼저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시험 구성 같은 경우에 시험 구성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conversation이랑 lecture 두 가지 음원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 잘 들어두세요. 아시는 분들은 살짝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음원이 2, 3분 동안 나오게 되고 문제 5개. 렉처 음원 5분 플러스 마이너스에 문제 6개. 이게 첫 번째 세트가 되고, 두 번째 세트는 컨버세이션 렉처가 되고, 세 번째 세트는 컨버세이션 렉처 정도가 보통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점수에 안 들어가는 게 되는데, 첫 번째 요거나 세 번째 요거가 보통 점수에 안 들어가는 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딱 세팅이 되어 있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트에 나오는 거는 점수에 안 들어가는 거다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세 번째 세트는 안 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랜덤하게 섞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튼 두 세트 나오거나 세 세트가 나올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세 개 세트 푸는 분은 리딩에서 하나가 적게 나올 거고, 리딩에서 하나가 많이 나온 분은 두 개 세트만 나올 거고, 리스닝에서 뭔가 둘 중에 한쪽에서는 리딩 리스닝 중에 한쪽에서는 조금 더 음원이 많이 나오든지 리딩의 지문이 많이 나오든지 한쪽에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ETS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뭐 통계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 만든 문제 난이도를 측정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보다는 그냥 서버에 렉 안 걸리게 하려고, 서버 과부 안 걸리게 하려고 그냥 약간의 시차를 둔 것 같은 데이터 몰리는 타이밍을 좀 볼까요? 잠깐만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시 보면은 그래서 어, 뭐 하여튼 그런 목적에서 점수에 안 들어가는 걸 넣어놨습니다라고 ETS가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언제께 덤인지, 자, 점수에 안 들어간 덤이라고 부르는 그게 첫 번째 건지 마지막 건지 중간에 건지 랜덤하게 썼기 때문에 주는 대로 풀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5개 지문 푸는 게 일반적인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전체 5개 지문 다 풀면 문제 몇 개 되죠? 지난달에 하셨던 분들은 문제 개수 28개, 그죠? 28문제 28문제가 되고, 이게 30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당 1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의 통계적인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의 벨커브를 하든지 하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당 1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닝 30점 만점에서 틀리는 개수만큼 점수가 30점에서 깎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상황의 시험 상태이고, 음원을 듣는 동안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점이 토플 리스닝의 제일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음원 듣는 동안 문제가 안 보이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잘 집중해서 들어놓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종이랑 연필을 주니까 메모를 하면서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케이. 지난달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노트 테이킹, 그 메모를 한다는 그거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적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잘못 적으면은 적다가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어느 쪽을 추천하죠? 적는 거 아니면 안 적는 쪽? 저는 주로 안 적는 쪽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안 적는 쪽을 추천하게 되는데, 무조건 안 적을 수는 없으니까 컨버세이션 쪽은 안 적는 쪽, 렉처는 적되 좀 적게 적는 쪽,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주변 지인들 이제 추천받고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음,
지인들이 뭐 노트 테이킹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노트 테이킹을 적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제가 무조건 많이 하라는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게 적을수록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따가 저희가 그 284쪽에 교과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거기는 이제 렉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렉처 같은 경우는 5분 정도가 나오니 안 적을 수 있고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5분 동안의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적게 되죠. 단지 적는다면 이제 적게 적어야 되겠고, 문제가 6개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조건 토픽 문제이니까 하나를 빼면은 5문제가 남는데, 그게 5분이니까 평균 1분에 1개꼴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잘한 걸 묻는 시험이 아니구나, 이거는. 일단 시험 구성만 봐도 1분에 1개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이번 달에 첫째 날이니까 다시 한번 그걸 좀 확실하게 느껴봐야 되겠고, 문제 풀면서. 그리고 30점을 받고 끝나는 그날까지도 이 시험은 사실 찍는 시험이에요. 리스닝 섹션 같은 경우에는. 리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옆에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보고 이제 풀어서 찍는 것보다는 오답 소고 해가면서 그래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리스닝은 처음에 한번 퉁 들려주고 나서는 스크립트 당연히 안 보이고, 다시 뭐 딱히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으로 풀어야 되는데 심지어 스크립트를 봐도 애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흐름상 제일 맞는 걸 약간씩 찍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더더욱 줄여도 된다는 거고, 어차피 흐름만 파악을 하면은 되는 상황이라서. 오케이, 그런 게 이제 토플 리스닝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첫째 날이니, 이번 달의 첫째 날이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받으셨던 핸드아웃의 저 뒤쪽을 보시면은 한 달 진도가 다 있거든요. 그 진도에 맞춰서 이번 달에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안 적혀 있는 부분들은 부교재 진도 같은 경우는 안 적혀 있는데, 따로 매일 3개 지문씩, 지난달이랑 마찬가지로 3개 지문씩 부교재로 자습을 병행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업 중에 시간이 나게 되면은 그 3개 지문 나갔던 것 중에 몇 개씩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284쪽, 오늘은 첫째 날이라 좀 가볍고요. 내일부터는 2개 정도 지문씩 들어가 있어요. 렉처 1개, 컨버세이션 1개 정도씩 예습표에 들어가 있어서 내일부터는 그걸 풀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부터는 뭐 숙제가 나가는 건 좀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바로 듣고 풀어보고, 첫째 날 이전에 숙제는 없었고 오늘 듣고 풀어보고, 다음 시간 내일부터는 미리 집에서 풀어온 걸로 풀이를 하고, 거기에 부교재 지문 3개씩 자습이 오늘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루에 5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5개. 지문 5개면 한 번 시험이 5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번 시험 분량 친다라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20번 수업이니까 시험 20번 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기는 한데, 그죠? 상당한 양이긴 한데 100% 소화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00% 소화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한 80%, 7, 80%만 소화를 해도 충분히 점수 나오게 구성을 한 그 교육 과정이니까 이번 달에. 그래서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좀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넘어가야 돼요. 지금 대부분 다 종합반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데, 종합반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수업 4시간 들어야지 각 과목마다 숙제 1시간 뭐 이상씩 있지. 그러면 뭐 하루 8시간 왔다 갔다 해야지, 밥 먹어야지, 뭐 자야지, 이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조금씩, 어떤 날은 뭐 숙제 요거 좀 덜 할 때도 있을 거고, 저거 좀 덜 할 때도 있을 거고, 요거 좀 많이 복습 못 할 때도 있을 거고 할 건데,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빠져도 그냥 쭉쭉 밀고 나가주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나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어느새 그럼 점수가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자, 기본적인 안내는 이제 드렸고, 284쪽으로 가서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 핸드아웃 보는 거는 이따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4쪽에 문제 1번에서 6번 풀어볼 거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주변 분 지금 잠깐 양해 구하고 같이 봐서 뭐 같이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잠깐 좀 보거나, 앞으로 책은 매일매일 필요하니까 책은 항상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284쪽. 그리고 아까 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문제는 먼저 보시면 안 되고, 문제는 안 보이니까. 오케이, 문제는 안 보이니까 그냥 펴놓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는 하되 적게 하기. 안 하고 버틸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오케이.
그 메모를 하실 때 약간의 팁은 겹치는 내용은 적지 마세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자꾸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은 들으면서 좀 더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으면은 그냥 그걸로 냅두시는 게 나아요. 이해한 거를 다 옮기려다 보면은 100% 밀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 거는 머리에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종이는 들었거나 이해했던 것보다 적은 분량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하러 노트 테이킹을 하냐? 큰 흐름 표현해 놓으려고. 큰 흐름을 표현해 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가끔씩 오답소가 할 때 몇 문제 참고하려고. 그리고 집중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리고 종류별로 이제 구분을 혹시 하거나 순서 같은 게 나왔을 때는 그런 디테일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참고하려고 살짝 메모하는 정도. 나머지는 큰 흐름만 파악을 하면 돼서 이거 어차피 계속 6문제를 다 보면서 푸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적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요거를 해봅시다. 284쪽. 자. 12. Archaeology.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aeology class. Okay, so let me point out one of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the process of archaeology. See, although the archaeologist's main job is to preserve ancient artifacts, the steps he takes in processing a site ultimately and systematically destroy them. So, obviously, the archaeologist needs techniques that are non-destructive. In light of this, let's discuss a geophysical method that I'm pretty sure you've come across in your readings. GPR, or Ground Penetrating Radar. All right? Today we'll focus on what GPR is and what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when used for archaeological purposes. So, how exactly do GPRs work? The explanation might have been confusing in the text I assigned you to read. Let me see if I can simplify it for you. Well, first, GPR radars are mounted on a small wheeled cart that is hand-towed across the area being investigated. While this is happening, radar waves are transmitted into the ground. Now, these radar waves boomerang off any surface they hit and send a return message in the form of reflected energy. If the radar waves find something, so to speak, such as, a ground anomaly or a change in soil composition, the waves that are reflected are shorter. These shorter waves tell the archaeologist that there is something below the ground. The wave is captured by the GPR antenna and recorded on a storage device, such as a laptop computer for later interpretation. When these mini-grid transactions are compiled, they yield a digitally mastered three-dimensional map of still-covered surfaces and features. And after analyzing the data, archaeologists can decide whether to excavate or not. They can also figure out where to dig first. Now that wasn't too difficult, was it? Now I want to look at situations when GPR is extremely helpful for archaeologists. First, if an archaeological site is complex and important, well, like the ones in Iraq, sites that are likely to be excavated for many seasons. That's because they're pretty enormous in size, and the excavators aren't always familiar with ancient structures. One example is the dig in the Mesopotamian region, which has spanned 6 generations. Well, this is where geophysical methods like GPR can be most useful. GPRs are non-destructive and rapid, and they allow the archaeologist to set digging priorities based on survey findings. Now, second, in some sites, such as monuments and parks, GPR probably provides the only means of studying the site. You see, if archaeologists wanted to know what was under the Great Pyramids of Giza or the Cathedral of Notre Dame, they couldn't very well start drilling holes now, could they? Okay, a third feature of the GPR is its high resolution compared to other methods of surface radar. Resolution. That's related to images. Well, just bear in mind that resolution has to do with the number of pixels per square inch in a picture or computer-generated display. I hope everybody knows what a pixel is. It's, those little dots that make up a picture. So, the higher the resolution, the more dots or pixels there are, and this simply means the quality of the picture is sharper.
Anyhow, GPR provides the highest 3D resolution of any surface geophysical method. And let me just add some new information. People have always thought that GPR can only be used in completely dry areas, but recent studies show that good resolution can be produced in saturated ground and even in some types of saturated clay. Alright, but GPR also has its limitations. For instance, GPR can't penetrate metal objects. It doesn't work well in salty water either, or in areas of high salt concentration. Salt water immediately absorbs the radar because it's such an effective conductor. At most, radar penetration in areas with high salt concentrations might be less than a meter deep. And finally, the GPR method is sensitive to unwanted signals or noise from different sources. You know, moving boulders, growing tree roots, the movement of a fence, the vibration of a building, the rumble of a vehicle. In addition, electromagnetic transmissions from cell phones, television sets, and radio can interfere with GPR waves. But I'd have to say that, everything considered, GPR has definitely made the archaeologist's job easier. Okay, tomorrow we'll discuss two other methods that are just as useful in archaeology: resistivity mapping and electromagnetic induction. Now don't forget to read the assigned pages in your textbook. Now get ready to answer the questions. You may use your notes to help you answer. 1.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2. What does the professor say about the shorter energy waves of GPR? 문제 푸는 속도는 더 빨리 가도 되고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에 안 맞춰도 괜찮습니다. 3.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the Notre Dame Cathedral? 4. In the lecture, the professor describes the advantages of the GPR. Indicate whether each of the following will allow the GPR to be used effectively in archaeology. Five. What does the professor say about the disadvantages of GPR? Six. Why does the professor say this? Resolution, that's related to images. Well, just bear in mind that resolution has to do with the number of pixels per square inch in a picture or computer-generated display.
오케이. 자, 그 정도 해서 이제 6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렉처인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랑 이거보다 좀 더 짧고 쉬운 컨버세이션이라는 거랑 섞여가지고 5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풀이하면서 공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archaeology라는 단어 나왔는데 요 단어 혹시 뜻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고고학 그죠? 고고학. 오케이. 고고학 필요하신 분들은 책에다 계속 메모해 두세요. 저는 구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 메모해 두세요. 고고학인데 고고학 들어가면은 자주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고고학 역사 나오고 역사 나오기 전에 보통 뭔가 발견한다는 얘기 나오고 발견 나온 다음에 역사 얘기 들어가면서 발견해서 보니까 이런 거 같네 그러면서 주르륵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근데 오늘 렉처는 그거보다는 기계적으로 빠졌죠. 이제 GPR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셀 수가 있긴 있는데 원래 흔히 나오는 거는 발견 역사 쪽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죠. 아니면 고고학에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하면서 인물 얘기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면 고고학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쓴 저자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엮을 수는 있는데 기본 틀은 어쨌든 발견이랑 역사 쪽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기계 나왔으니까 기계 쪽을 본다 치면은 고고학이랑 뭐 크게 상관없이 기계면은 기계 문제 나올 만한 포인트 뭐가 있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계 작동 원리 일단 작동 원리에서 한 문제쯤은 내겠죠. 작동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든지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변수가 되는 포인트 같은 거 작동 원리 아니면 순서 괄호에서 좀 적으면요. 그래서 변수 기준 그리고 순서는 얘기를 할 거고 또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기계 얘기를 한다. 작동 원리는 거의 무조건 뭐 얘기를 할 거고 기계 기술 들어가면은 장점 단점도 거의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이 기계의 장점은 이게 있다. 단점은 저게 있다. 또 거의 뭐 매번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 3가지 정도는 저희가 항상 잡아야 되겠습니다. 3가지. 문제 6개 나오는데 3개만 잡아도 한 개는 토픽이니까 빼고 4개만 잡아도 그죠. 나머지는 이제 뭐 예시 나오면 예시 잡고 비유 같은 거 예시 비유 나오면 잡고 다시 듣기 문제 하나 들어가 주면은 그것도 하나 잡고 나머지는 이제 음원 듣다가 화자가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 있으면 그거 좀 잡아주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뭐 엄청 복잡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그 정도가 큰 틀이고요. 1번. 토픽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항상 예상하는 게 이제 1번 문제 토픽. 오케이. 초반에 어느 정도 듣다가 바로 예상이 될 때도 있고 짧게 인트로 약간 들어가다가 이제 바로 예상될 때도 있고 없으면은 포괄적 전체적인 내용 봐서 다 잘 아우를 수 있는 거 오늘 내용 5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거 골라주면 되는데 오늘 내용은 대충 한 글자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내용은 한 글자 정도로 요약하면 뭐에 대한 소개? GPR 그죠? GPR 소개. 그래서 GPR 장점 뭐 작동 원리 뭐 이런저런 얘기 했던 거 GPR이네요. GPR. 오케이. 그거 찾읍시다. A. An explanation 설명 of how an archaeological 어떻게 고고학적인 테크닉이 사용이 되는지가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고 해놨으니까 GPR이란 걸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거 GPR이구나. 오케이. GP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뭐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후보. B. The historical 탈락. 히스토리컬 보자마자 사실 마음속에서 탈락시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뒤에는 물론 읽기는 하겠지만은 역사적인 그래? 그러면은 과정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와야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역사적인 유래. 처음에 여기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이런 게 이제 히스토리가 되는 거지. 옛날 물건 얘기한다고 히스토리컬이라고 얘기를 히스토리컬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컬 특히 뒤에 디벨롭먼트와 같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은 역사적인 발달 이러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얘기나 아니면 부품이 추가됐다라는 얘기나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천사가 나와야 되는데 변천사가 오늘 나왔나? 그럼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GPR 한 개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히스토리컬 찝찝했고 디벨롭먼트 그것도 찝찝하고 제끼고. 오케이. C. The benefits and drawbacks가 조금 디테일해 보이기는 해요. 장단점. 다른 것도 많았으니까. 근데 오늘 1번 문제는 답을 2개 고르라고 하니까 오케이. 조금 자잘한 거 2개로 골라갈 수도 있는 거죠. 2개 고르라고 하니까 1개 고르라 그러면은 C 고르긴 좀 애매한데 2개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GPR을 employing 할 때 사용을 할 때 장점과 단점. 오케이. 뭐 후보. 오케이. 후보. D. methods 탈락인 것 같고요. 복수네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니고 한 기술의 순서들이나 한 기술의 특징들은 있었지만 여러 기술들을 다른 종류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methods는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더 틀렸네요. 쭉 가다 보니까 that may be destructive 파손을 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건 아니고 비파괴적인 레이더 같은 거 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뒤에도 틀렸고 methods도 틀렸고 오케이 제끼고 오케이 답 2개 고르는 건데 4개 중에 2개를 확실하게 제꼈으니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AC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은 찍는 느낌이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항상 패러프레이즈를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C 정답. 부분 점수는 리스닝에 없습니다. 전체 다 맞으면 1점. 자 2번. 자 여기서 여기서 조금 틀리기도 하는데 짧은 에너지 파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문제 보다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자. 핵심 단어 뭔가를 뽑자. 뭐가 있을까? 이 문제가 묻는 게 shorter energy waves라는 게 하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들었었던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탁 메모를 해놨던지 걸렸던 포인트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없으면 풀긴 사실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나 이제 만약에 못 들었다. 아니 노트테이킹에도 짧은 에너지 파장이 뭔가 전혀 없다 단서가 저 세 글자가 다 적혀 있지 않더라도 뭐 짧은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전혀 없다 그러면은 눈치껏 2번이니까 초반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중에 찍으시고요. 만약에 그래야 되면은 당연히 처음에 들었던 게 제일 좋겠지만은 만약에 찍어야 되면 2번이니까 뒷내 얘기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초반 얘기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GPR이라고 해서 땅 밑에 뭔가 초음파 같은 걸 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만약에 물건을 발견을 하면 땅 밑에서 그러면은 에너지 파장이 돌아올 때 참 짧은 파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뭐 카트 같은 거에다가 핸드 토잉 하는 카트에다가 마운트를 시켜가지고 기계를 올려가지고 밑에다 레이더를 쏘는데 부메랑처럼 치고 돌아와서 다시 3D 이미지를 뭐 기계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발견하면은 짧은 에너지 파장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GPR이란 기계가 물건을 발견하려는 목적의 기계인데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발견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건 발견하려는 기계인데 발견하면 파장이 짧은 거임. 이게 제일 핵심인데 앞에 카트부터 해가지고 핸드 토우드부터 해서 사실 부수적인 별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손으로 미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 찾는 거니까 어떻게 찾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 열심히 적다 보면은 본인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2번 만약에 본인 문제가 나 못 들은 것 같아 그거면은 앞으로 너무 많이 적지 말기. 문제 잘 다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많이 적다가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적지 말기. 이따가 오늘 같이 노테이킹 아마 해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봅시다. 2번 옆에다가 작동원리라고 다시 한번 적어놓고 작동원리 제일 중요한 그 변수 기준 짧은 파장 B가 탈락이고요. B가 탈락인데 B 골라서 좀 틀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3D로 이미지 만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진 않았지 않았나? 오케이. 교수님이 짧은 파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3D 이미지는 기계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했던 얘기고 굳이 짧은 파장의 특징으로서 짧은 파장은 3D고 긴 파장은 2D고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파장이란 문제 보고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약간 예상을 하고 가면 더 좋아요. 선택지 그냥 차례대로 ABCD 보다 보면은 B 보고 야 이거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B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것도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메모 하나 해두세요. 주관식 같이 접근하기. 주관식 같이 접근하기.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딱 보고 짧은 파장 뭐 있었지 중요한 거 먼저 노트테이킹 한번 찾아보거나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해보고 발견하면 짧은 거 물론 전혀 뭐 잡혀있는 게 없으면은 이따가 노트테이킹 같이 정리하면서 그걸 계산해야 되겠지만 자 정답은 여기서 C가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다라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뭐 발견했다는 얘기.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2번 짧은 파장 대해서 얘기한 거 C 뭔가 다른 게 있다 발견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뭐 그죠? 오케이 자 B를 잘 제끼는 게 중요했었고요. 짧은 파장이랑 딱히 짝꿍이 될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봐가는 거. 자 3번 노틀담 캐티드럴이라고 나왔는데 조사 한번 해볼게요. 노틀담 캐티드럴 단어를 들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노틀담 캐티드럴 들었다. 오케이 많이 들으셨네요. 오케이 거의 대부분 다 들으셨네요. 피라미드 들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피라미드 들었다. 오케이 조금 더 적나요? 오케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 예시로 이 GPR이랑 기계를 쓸 때 이게 비파괴적이라 되게 좋은데 어디에 쓰면 좋냐면 노틀담 캐티드럴 노틀담 성당에 쓰거나 아니면은 뭐 피라미드인 기장가 가장가 어쨌든 어떤 지역명 나오고 거기에 피라미드 같은 걸 조사할 때 일단 훼손시켜버리고 밑에를 파내고 다 파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GPR 한번 먼저 돌려보고 밑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뭐 훼손이 좀 되더라도 뚫고 들어가는 거고 GPR 돌려봤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훼손시킬 필요 없으니까 노틀담 성당 밑에 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참 부셔놓고 없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번 예시가 나왔을 때 예시를 잡는 거였고
예시가 두 개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피라미드랑 노틀담 성당이랑. 예전에 어떤 분이 쌤 제가 어디서 배웠는데 단독 예시 잡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단독 예시 한 개짜리 잡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단독 예시만 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시가 한 개짜리가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한 개짜리가 쉽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두 개짜리에서도 문제 많이 나오고요. 최악의 경우는 예시 많이 나오던 것 중에 한 개 꽝 강조한 거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는 합니다.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한두 개짜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한두 개짜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예시 꼭 한 개짜리가 아니더라도 for example something 빵 이게 아니고 뭐 an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도 두 개 정도가 나와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나열이 돼도 어느 정도 잡기. 그거를 그러면은 피라미드로 문제를 낼지 노틀담 성당으로 문제를 낼지를 100% 예상하는 그 부분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짧게 적고 여러 개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듣고 이것도 듣고 둘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노틀담 캐티드로 하나 길게 적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노틀담 캐티드를 길게 적으면서 뒤에 나오는 거 뭐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못 듣는 것보다는 노틀담 캐티드에서 뭐 노틀 이거 조금 적어놓고 뒤에 여러 개를 피라미드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적지는 못하더라도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듣도록 하는 게 예시 많이 듣기. 적는 건 한 개 정도. 노트 테이킹은 한 개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 한두 개? 그러니까 노트 테이킹에 정확하게 예상해서 뭐 100% 다 적어놓고 이거는 아닌데 많이 다양하게 들어놓고 그때쯤 나왔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 정도만 적어놓기. 오케이. 자, A부터 볼까요? 노틀담 성당에 to show how it is possible 좋아요. to excavate 뜻 아시는 분 혹시? excavate? 발굴하다. 오케이. 파내다 발굴하다. beneath an important site 중요한 장소 밑에 어떻게 파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케이. 오답. 탈락. 틀린 이유. excavate가 아니고요. 조사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research나 conduct research나 study나 without excavating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안 뚫고 조사가 가능하다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적어야 되는데 뚫을 수 있다를 보여준다가 아니니까 노틀담 뚫을 수 있잖아 이게 아니고 오늘 얘기는 전부 다 안 뚫고 조사하는 얘기입니다. study 하는 거랑 excavate 하는 거랑 다릅니다. 요거는 excavate라는 어휘를 좀 잘 알아야 되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굴하다 뚫다입니다. 뚫어버리다. 오케이. B도 볼게요. 자, 설명하다 뭐혼 나쁘지 않고 how GPR이 was able to locate 찾는 거 여기서 두 가지가 지금 찝찝하거든요. 일단 was 찝찝하고요. 과거 시제로. 과거 시제면은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노틀담을 조사를 했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실제 과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과거 얘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노틀담을 몇 년도에 뚫었다 이런 얘기나 조사했다는 얘기 아니었고 가정을 해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was도 사실 틀렸고 뒤로 계속 가보면요. was able to locate an archaeological site. 사이트를 locate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장소를 찾는다라고 적어놨는데 장소를 찾는 게 아니고 찾아놓은 장소 밑에 물건 찾는 거였어요. 오늘 내용은. locate an object buried underneath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was로 구분되는 분들은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이게 어떤 일화로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뭐 1800 몇십 몇 년에 조사를 이런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시점 잡혀 있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가정하는 거였으니까 그걸로 구분하셔도 좋고 시점 얘기 없었고 아니면은 항상 동사스러운 애랑 명사스러운 애에 비중을 두면서 읽어주시고 이제 듣기를 해야 되고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런데 동사 명사스러운 거 동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 포함해서 동명사 투부정사 준동사라고 부르는 액션을 나타내는 뭔가 동사스러운 애들 있죠. 꼭 동사는 아니더라도 to locate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뭐 찾는 뭐 이 정도로 적어놓은 그래서 그런 준동사에 신경 써주시고 걔 짝꿍이 되는 찾는 거라는 그 동사가 나왔으면은 뒤에 뭐를 찾는지 명사가 짝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사랑 두 개 짝꿍이 잘 맞는지 항상 잘 봐주셔야 되는데 찾는 것까지는 맞는데 사이트를 찾는 건 아닙니다. 물건을 찾는 거였지. 그래서 옆에다가 동사, 명사, 짝꿍. 정확하게 하면 뭐 준괄호 동사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동사랑 명사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 신경 쓰면서 선택지 잘 읽기. 오케이. C는 옛날에 이런 스페셜한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화가 있었어야 되겠네요. 그 B나 C나 was 가지고 아까 제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00 몇십몇 년에 1900 몇십몇 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점을 평소에 잡아버릇하면은 B, C를 좀 제끼겠네요. 그죠? 시점을 잡아버릇하면 옛날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전반부에 먼저 지난달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점 잡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도 제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시점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가정해갖고 예를 하나 들어본 거지 몇 년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끼면 되겠습니다. 자, D가 정답이고요. 그러면 세 개를 제꼈으니 강조하다 필요성 of GPR인 고고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음원에서는 necessary 안 나오고요. 뭐가 나왔으면 only가 나오게 되는데 This is the only means of studying some site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non-destructive 하기 때문에 비파괴적이라 이게 이 방법밖에 없어. 어떤 지역에는 뭐 어떤 유물, 유적지에서는 훼손시킬 수가 없으니까 노틀담 성당 부실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This is the only means of studying some site 이렇게 나오는데 only를 항상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paraphrase 해가지고 necessary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only 기호 노트 테이킹 할 때 옷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요런 거는 기억으로 디테일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only 같은 거 나왔던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요런 거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죠. 완전 특이하거나 문제로 잘 나오긴 하는데 좀 자잘해서 기억하기 힘든 거 이런 거는 노테이킹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큰 틀만 잡으면서 오케이 이따가 노테이킹 할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는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yes, no 문제구나가 아니고 그 위에를 잘 읽어야 되는데 뭐가 yes, no인지 물어본 말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은 그 advantages를 describe 했는데 맞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거 고르면 안 됩니다. advantage만 골라서 yes로 골라야 됩니다.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리학적인 렉처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심리학적인 렉처 가설 여러 개 나왔는데 가설 맞는 것만 예스 고르세요 문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 가설 들은 거 다 그냥 예스 고르세요. 멘션 했으면 다 예스 하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코렉트 한 것만 예스 하세요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것처럼 전반부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드밴티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드밴티지만 예스인지 아니면 들었으면 다 예스인지. 오케이 어드밴티지 첫째 줄에 솔트에 잘 absorb 되는 거 있죠.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건 단점이라서 no로 빼야 되고요. 둘째 줄 파워 라인스랑 여러 가지 그 시그널에 센시티브하다는 민감하다는 얘기가 뭐 잡음 같은 거에 노이즈에 신호가 뭐 방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단점이니까 no로 빼야 되고 나머지가 다 yes입니다. 그래서 no, no, yes, yes, yes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 disadvantage는 여기서 물어봤네요. 단점. 아까 4번 장점, 5번 단점. 기술 들어갔으면 장단점 잘 물어보고 작동 원리 아까 2번 물어보고 3번 예시 나왔고 별거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죠? 그렇게 보면은 오케이. 자 단점을 고르시오. 아까 4번에 첫째 둘째 줄이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4번에 첫째 둘째 줄 내용이 적혀 있으면 A에서 특정 흙을 penetrate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관통하다, 통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염도가 높거나 전도율이 높은 흙은 깊게 조사 못하고 1m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 근데 캔나까지는 아니고 1m 밖에라고 적었어야 되거든요. 아예 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얕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캔낫은 너무 익스트림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예 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잘 조사는 깊게는 못한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캔낫 틀렸고 A 탈락. A 골라서도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B의 adversely라는 단어는 안 좋게 불리하게 negatively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안 좋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 시그널에 취약하다는 얘기. 오케이 5번 B. 자 6번. 자 6번의 다시 듣기 문제는 다시 들려줄 때 아까 처음에 음원 전체 들을 때 요런 상황에서 들려줬었던 거다라고 약간 분위기를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 제일 잘 풀리고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기억 못 해내도 여기서 다시 말해주는 것만 듣고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어려우면은 기억해내지 못하면 안 풀릴 때도 있고 여기는 뭐가 나왔었냐면 This. Resolution, that's related to images. Well, just bear in mind that resolution has to do with the number of pixels per square inch in a picture or computer-generated display. 자, 전체적으로 어떤 단어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resolution 설명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resolution이 이런 거다, 뭐 이러면서 설명하는. 오케이. 정답은 B 되겠습니다. term 설명하는 거. term이라는 게 단어가 되니까. 참고로, 여기서는 오답이지만, C도 좀 봐놓으면은요, to describe an idea he mentioned earlier인데, 한 글자 빼고 다 맞거든요, 아이디어 빼고.
describe이나 explain이나 뭐 그게 그거고 mentioned earlier이나 just introduce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다 맞거든요. 아이디어랑 term 좀 구분해 놓으면요. 아이디어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는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는 뭐뭐 하다 이건 아이디어고요. 해상도 이거는 term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 반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higher resolution shows clearer pictur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부연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C가 정답이 돼야 되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스러운 게 들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설명. 오케이. 자, 그럼 6번까지 다 됐습니다. 몇 개 틀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문당 한 개 정도씩 틀리면서 쭉 유지가 됐다. 5개 지문 전체에서 한 개씩 틀리면서 그럼 25점, 2개 틀리면서 유지가 됐다. 20점, 3개 10점 중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느 정도 렉처 파악은 했고요. 노트 테이킹 하기 전에 아까 전에 그 핸드아웃에 중요한 거 잠깐 메모해놨다가 다시 와서 노트 테이킹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아까 전에 그 핸드아웃 있죠? 거기에 다른 거는 오늘 자세한 거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첫째 페이지 왼쪽에 비밀번호 지난달이랑 다르니까 그거 비밀번호 새로 메모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페이지 왼쪽에 비밀번호 적는 거 오글거리는 거는 지난달이랑 마찬가지이네요. 자, 꿈을 이루자 입니다. 비밀번호 안 열리면은 한영키 눌러서 그 자리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이폰에서 잘 안 열리면은 크롬으로 들어가서 열면은 잘 열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열어보시면 되고요. 아직 게시판에 자료가 안 올라갔는데 이따가 오후에 자료들 반별 게시판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자료들 열어볼 때 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 음원 방금 들었던 그 책 mp3 파일은 책 사이트에서 챔프스터디라는 게 책 사이트거든요. 책 사이트에서 유료로 따로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고 그 음원은 그거 말고 이제 부교재 음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비밀번호로 반별 게시판에서 이따가 올라오면은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우리는 매일반이기 때문에 PT 3번이라고 불리는 부교재랑 PT 4번이라고 불리는 부교재 둘 다 볼 거고요. 자, 그거를 매일 자습으로 3개 하루에 씩 자습을 하고 가지고 다니시다가 수업 중에 시간 남을 때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두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게시판에다가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게시판 참고하시고 지금 촬영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게시물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따로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교재 매일 진행하기.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나머지 내용들을 쭉쭉 읽어보시다가 한 달 진도표 요거에 잘 맞춰서 내일은 금요일 거 잘 미리 풀어오기. 오늘 하나 푸는데 한 10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을 아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2줄이니까 뭐 10몇 분 걸리거나 20분까지 걸려야 되는 거를 미리 풀어오면 그 시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풀어오시고 내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자 288쪽 질문하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3번 오케이 3번 봅시다. 바로 다 들었다고 치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듣고 풀어오시면 되고요. 원하면 좀 더 듣고 오거나 원하면은 뒤에 스크립트 뒤에 단어장이 있으니까 단어장을 살짝 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단어는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혼자 입력하든 같이 입력하든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원하시면은 단어장 먼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꼭 풀어오기. 최소한 풀어오기. 그래서 풀이하고 수업 중에 마무리하면서 음원 싹 듣고 넘어가고 노트 테이킹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핸드아웃에 중요한 건 됐고요. 오늘 이번 달에 첫째 날이고 제가 1교시라서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스터디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스터디는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 지금 얘기하는 건데 수업 전이나 후에 2시간씩 모여서 LC 말고 4과목 다 공부를 같이 하고 서로 벌금 매겨가면서 숙제 안 했니? 너 3,000원 벌금, 너 1,000원 벌금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결속력을 좀 가지는 게 이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 지금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반별 게시판에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스터디 신청하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디파짓 몇만 원, 4만 원 정도 이렇게 디파짓 해가지고 중간에 탈퇴하면은 디파짓 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룰도 있으니까 게시판에 올라오는 가이드라인 나중에 참고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중간에 빠질 분들은 스터디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나는 오케이 벌금 먼저 묻어놓고 틀리면은 벌금 깎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냥 그 의지랑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스터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실 분들은 신청을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반별 게시판 거기에 들어가서 온라인 스터디 신청이라고 버튼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스터디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5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셨던데 더 있으면은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아마 줌으로 스터디를 해서 같이 숙제 체크하는 정도로 가볍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온라인 스터디도 원하시는 분들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스터디는 됐고 지난달에 이어서 같은 팀으로 스터디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저랑 카톡 있죠. 따로 연락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따가 바로 전체 명단 이름 적어서 이 사람들을 누구는 같은 스터디로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를 보내주시고 신청대로 따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않으면은 랜덤하게 다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학원 방침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갑시다. 그 아까 전에 렉처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자, 뭐 하시면 되냐면은 보시면서 같이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연습장이 있으면 거기다 옮겨 적으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구경하셔도 괜찮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일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괜찮고 지난달에 이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옮겨 적어 나오는 게 많이 득이 되죠. 집에서 복습할 수가 있으니까. 자, 플레이 갑니다.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aeology class. Okay, so let me point out one of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the process of archaeology. See, although the archaeologist's main job is to preserve ancient artifacts, the steps he takes in processing a site ultimately and systematically destroy them. So, obviously, the archaeologist needs techniques that are non-destructive. In light of this, let's discuss a geophysical method that I'm pretty sure you've come across in your readings. GPR, or Ground Penetrating Radar. Alright? Today we'll focus on what GPR is and what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when used for archaeological purposes. So, how exactly do GPRs work? The explanation might have been confusing in the text I assigned you to read. Let me see if I can simplify it for you. Well, first, GPR radars are mounted on a small wheeled cart that is hand-towed across the area being investigated. While this is happening, radar waves are 적은 겁니다. 카트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While this is happening, radar waves are transmitted into the ground. Now, these radar waves boomerang off any surface they hit and send a return message in the form of reflected energy. If the radar waves find something, so to speak, such as, a ground anomaly or a change in soil composition, the waves that are reflected are shorter. These shorter waves tell the archaeologist that there is something below the ground. The wave is captured by the GPR antenna and recorded on a storage device, such as a laptop computer for later interpretation. When these mini-grid transactions are compiled, they yield a digitally mastered three-dimensional map of still-covered surfaces and features. And after analyzing the data, archaeologists can decide whether to excavate or not. They can also figure out where to dig first. Now that wasn't too difficult, was it? Now I want to look at situations when GPR is extremely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진짜 적게 적네라는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달에 이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던 대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그 챌린지가 있습니다. difficulty가 있습니다. 할 때 problem으로 표시했고 솔루션으로 기호 표시하면서 GPR의 장점과 단점 그러면 GPR의 definition의 쪽에서 뭔가 한 문제 나올 거고 장점의 한 문제, 단점의 한 문제, 세 문제를 일단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 잡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안 적고 발견이라는 기호는 앞으로 계속 쓸 그런 기호를 하나 쓰면서 발견하면은 짧은 거. 여기서 다 들었습니까? 이번에 발견하면은 뭔가 짧은 파장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이제 할 수 있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발견 얘기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약간의 순서 잡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팔지 말지 어디부터 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였다라면서 GPR의 중요성으로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잡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뒤에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helpful for archaeologists. First,
If an archaeological 장점. site is complex and important, well, like the ones in Iraq, you know, sites that are likely to be excavated for many seasons. That's because they're pretty enormous in size, 뭔가 복잡하고 and the 큰데 excavators aren't always familiar with ancient structures. One example is the dig in the Mesopotamian region, which has spanned 6 generations. Well, this is where geophysical methods like GPR can be most useful. GPRs are non-destructive and rapid, and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단어를 적어야 될까요? 여기서 GPRs are non-destructive and rapid. 하나만 적는다고 치면은 non-destructive를 잡으면 안 되겠고 rapid를 잡아야 되겠네요. 왜냐면 non-destructive도 나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되려면은 복잡하고 6 generation 동안 excavate, 그러니까 대대손손 아버지 때부터 6세대 동안 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뭔가 크고 복잡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 밑에 연결되는 결론이 non-destructive일지 rapid일지 빠르다일지, 빠르다가 더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품사로 따질 수는 없어요. 둘 다 그냥 형용사니까. 그러면 non-destructive and rapid. 그래서 그냥 문장 속에서는 똑같은 성분이지만은 근데 내용이 연결되는 걸 rapid를 불러야 Can be 되겠습니다. most useful. GPRs are non-destructive and rapid, and they allow the archaeologist to set digging priorities based on survey findings. Now, second,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은 메소포테미인 어쩌고나 이라크 어쩌고 저쩌고의 결론은 빠르다. 지금 조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여기서 non-destructive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장점을 잡고 있던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뽑아내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첫째 날이라 다소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노트 테이킹 끝까지 된 거를 반별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만. 앞으로는 이제 연습장 가져오셔가지고 수업 중에 같이 적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터디 신청하실 분들만 쉬는 시간에 바로 그 게시판 가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전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